네, 오늘의 주제도 타원의 뜻과 방정식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동영상하고 좀 연속돼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초점이 이렇게 돼 있고 길이의 합이 2a인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b제곱 값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왔냐? 이 b제곱 값은 이 식에서 어떻게 설정된 거냐면 a제곱에서, 자, a 값이 여기라 그랬죠? 그쵸? 이렇게 되게 설정을 한 거라 그랬죠? x축에서 이쪽 꼭지점 좌표를 a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b제곱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a제곱에서 c제곱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b제곱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0일 수 있지만 0이면 0인 경우는 생각을 굳이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럼 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타원이라는 것은 타원의 모양 자체는 항상 이 C값보다 A가 밖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B제곱이라는 양수값은 어떤 존재냐면 바깥에 있는 A제곱값에서 C제곱 값을 뺀 값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유도 과정에서 요 값 있죠. 요 값. 그런 재밌는 일이 생겨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추가적으로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A인데 이 길이의 합이 지금 2a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번에 문제에서도 봤다시피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도 a가 되죠. 그쵸? 요 길이도 a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길이가 c잖아요. 그죠? 요 길이가. 그치? 이렇게. 그럼 이 직각삼각형을 보면 이 직각삼각형을 보면 어때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요쪽 길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정체는 이쪽 단축에서 이 y축과 이 만나는 꼭지점 이 값이 b가 되는구나.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b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a가 되는구나. 이런 방정식을 의미하는구나. 이 방정식이 타원의 방정식이 요렇게 생겨먹은 애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이 좀 완벽한 폼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문제를 풀면서 아마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어서 문제 뭐 예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거리의 합이 8이니까 2a가 8이고 c 값이 얼마야 지금? 2죠. 그럼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 x제곱 이거잖아요. a가 4니까 16의 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b제곱 값은 나중에 합시다. 자, b제곱 값은 뭘로 설정했다 그랬어요? 양수잖아요. 그죠? 얘는 당연히 바깥에 있는 a제곱 값에서 c제곱 값을 뺀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양수가 돼야 되니까 바깥쪽에서 안쪽 걸 빼야 양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a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고 c제곱은 4가 되죠. 1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12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타원에 초점 꼭지점 좌표 뭐 이런 길이가 나왔는데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쪽 길이가 아까 a라 그랬죠? 그죠? 이건 당연히 C였고, 그치? 이 C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올까? 여기서 이 길이가 C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C제곱은 뭐가 되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잖아. 그치? 따라서 C값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뿔마.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양수인 것만 찾는 거죠. 지금 현재 C 좌표를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C가 나온 거고 이 값은 B가 되는 거죠. 바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삼각형 있죠? 타원에서 요 삼각형을 아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 삼각형. 이 초록색 삼각형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거 보면 여기 빠져있네요. 문제가. 사실 문제가 요건데 이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9로 일단 나눠볼까요? 자, 그럼 9분의 25y제곱. 이거 문제 잘못됐네. 쏘리. 자, 이게 225일 겁니다, 아마. 그래야 문제가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9로 양변을 나눠보면 플러스 9분의 25y제곱. 자, 9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25가 되죠? 자, 25가 또 마음에 안 들잖아요. 25로 양변을 또 나누면 25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 그 다음에 25분의 25니까 1.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이구나. 근데 a 값은 a제곱이 25니까 a는 5가 되는 거고, b제곱이 9가 되니까 b는 3이 되는 거죠. 자,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9는 25 빼기 c제곱. 따라서 c제곱은 25 빼기 9다. 16이죠. 따라서 c 값은 4가 될 거고요. c는 양수로 설정했으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장축. 장축의 길이는 2a잖아요. 오케이? 자, 2a니까 10이 되겠죠. 단축의 길이는 단축의 길이는 요거잖아요. 요만큼이 b니까 단축의 길이도 2b가 되겠죠. 요 길이도 2b가 되겠죠. 따라서 단축의 길이는 2b죠. 2b는 지금 b값이 얼마 나왔죠? 3 나왔으니까 6이 될 거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이 타원의 정의와 이 초록색 삼각형을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건 지루하게 유도를 하지 않을게요. 비슷하게 유도를 하면 초점이 y축에 있는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사람 얼굴 형태, 그렇죠? 타원형으로 길쭉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알다시피 여러분 타원을 그대로 90도로 회전한 거기 때문에 이번엔 요 길이가 아까랑 똑같이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 a 값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긴 쪽 장축에서 반토막이 이 대각선 길이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제 길어지면 좌표는 사실은 요 길어진 게 이번엔 b가 되잖아요. y축에 있는 좌표는 b가 되니까요. 이 b 값이 이렇게 b 값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요 값은 이 f 좌표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0,c가 되겠죠. f 다시는 0,-c가 될 거고. 그럼 아까랑 똑같아. 여기 b제곱에서 c제곱을 빼면 a제곱이 나온다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b제곱이 더 크니까요. b제곱에서 c제곱을 빼면 a제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타원은 이렇게 위로 길든 옆으로 길든 이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네요. 다시 정정합니다. 그래서 길어질 때는 b제곱, 그러니까 x축 위에 아까 버전에서는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설정했었죠. 하지만 이제 y축 위에 초점이 있어서 아래 위로 길어진다면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식을 조금 차이를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그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좀 생각하세요. 초점의 좌표보다 이 끝에 있는 꼭지점의 그 좌표가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꼭지점의 좌표에서 초점의 좌표를 뺀 게 나머지 하나의 문자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외우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기억하시고요.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쌍곡선이랑. 그래서
이 바깥의 꼭지점에서 초점 안에 있는 초점을 빼면 항상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문자 양수인 나머지 하나의 문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유도할 수 있는데 지루하게 저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하진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똑같이 장축 단축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5의 제곱분의 x제곱. 좀 빨리 풀겠습니다. a 값이 5가 됐죠? b 값은 13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타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지금 이 a 값이 5가 된 거고 이 b 값이 13이 된 거죠. 그럼 여기 초점이 있을 텐데 이 초점이 있을 텐데 초점으로부터 이 거리가 13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길이는 5가 되고 여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알아내면 되겠죠. 이 길이가 c 값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구하는 거는 장축의 길이는 사실 26이 되고 단축의 길이는 10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c 값을 알아야 되는데 c제곱 플러스 5제곱이 13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 식을 이용해서 c제곱 값을 구하면 169 빼기 25 이런 식으로 해서 c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초점의 좌표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조금 기본적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길어진 타원이죠. 이렇게 길어진 타원인데 이렇게 길어진 타원인데 지금 초점 C가 5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5가 될 거예요. 아마 0,5. 그래서 C 값이 5가 되는 거고요. 거리의 합이 2B가 돼야겠죠? 그렇죠? 아까는 거리의 합이 여기서는 2A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길어지면 거리의 합이 2B인 방정식이 되겠죠. 여기서도 하나 좀 추가를 하자면 거리의 합은 2B가 돼야겠죠.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B가 1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B 값은 7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길이가 7이 되는 거죠. 따라서 B제곱 빼기 C제곱이 A제곱 양수가 됩니다. 자, B제곱은 49고요. C제곱은 25입니다. 얘가 A제곱이고요. 그럼 얘는 24가 되겠죠. 따라서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은 49니까 Y제곱은 1 이런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합이 2B인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이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거리합이 2B인 타원의 이 전에 하나 더 있겠죠? 거리합이 2B인데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니까 0,C랑 0,-C 이렇게 생긴 타원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1 똑같아요. 이 모양은 똑같지만 여기서 좀 달라지는 거죠.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겠죠. 이거 외우지 말라 그랬죠. 아까 많이 설명했습니다. 좋아요.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타원에 대한 내용은 타원의 뜻과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마치는 것으로 할게요.